키워드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폼 클렌징으로 저희가 상품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광고 빼고 1번이 얘잖아요. 1등 하는 상품. 얘가 경쟁자잖아요. 1등 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경쟁자잖아요. 1등, 2등, 3등 쭉 해서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것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개 상품들이 1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대부분 클릭을 1페이지에서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판매량이 각각 몇 개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폼 클렌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하는 상품들이 판매량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 판매 분포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판매 분포는 도대체 왜 보느냐, 쓸데없이 판매량만 보면 되지. 그게 아니라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1위부터 10위가 있는데 1위가 100개를 팔고 2위부터 10위까지는 각각 10개씩만 팔면 그 상품은 하나 많아요. 이미 그 키워드에 대해서 한 상품이 거의 뭐 독점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 한해서는 굳이 그 키워드를 먹나 안 하거든요. 근데 모든 그 상품에 대한 모든 키워드가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 양식을 보인다. 그러니까 특정 상품 하나가 모든 판매량을 독점하고 있다. 그럼 그 상품 들어가시면 안 돼요. 1위부터 10위까지 상품이 각각 뭐 한 300개, 250개, 20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판다. 그럼 제가 1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도 비슷한 판매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브랜드를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에 대한 그 로열티 자체가 없는 시장은 제가 신규 브랜드가 들어가도 서로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코카콜라처럼 특정 시장에서 이제 지배력이 높은 시장에 들어가면 이제 칠성사이다 미국에 들어간다는데 잘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 분포는 많이 좀 간과하시는데 꼭 보셔야 되는 수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이력을 파악하시라고 했는데, 판매 이력은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얘가 도대체 얼마 동안 팔았는지, 얼마나 잘 팔았는지 이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캐멀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캐멀 사용하시는 분 보세요. 캐멀은 원래 판매자를 위한 툴이 아니라 구매자를 위한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뭐였지?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얘도 한국 거잖아요. 스킨푸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 뭐야, 얘 뭐지? 이니스프리. 얘도 이 아마존 초이스 배지 달아놨었잖아요. 얘네들이 AHC 보고 배워서 그래요. AHC가 이 배지 단 다음에 이렇게 확 매출이 늘어가지고, 요즘은 대기업들이 자기네가 직접 진출하고 우리 같은 셀러들이 파는 건 다 가품 신고해버리고 직원에 혼자 팔거든요. 그래서 뷰티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별개고. 자, 한번 이 시쉐이도 핏을 한번 볼까요? 시세이도인가? 이거다. 이 상품이죠. 이 상품의 판매 이력을 한번 볼게요. 사실은 세일즈 랭크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 로그인을 해야 돼서, 로그인을 해야 나와요. 지금 보는 건 좀 힘들고, 그냥 단순히 프라이스 히스토리 한번 볼게요. 판매 이력을. 얘는 제일 처음에 판매하기 시작한 게 2013년 2월 15일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판 거죠. 단순하게 몇 달 동안 팔면서 론칭해가지고 억지로 판매량을 늘린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제가 따라서 판매를 하더라도 꾸준히 판매되는 상품이니까 같이 판매할 만 하다는 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상품을 피해를 하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 지금 가격이 9.3달러예요. 9.3달러는 잘 보시면 제일 높은 가격이죠. 현재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제일 높은 건 바로 다음이잖아요. 9.64달러가 역대 최고 가격이었는데 9.3달러는 역대 최고 가격에 비견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피해를 하고 싶어요. 뭐 알리바바에서 하시던 아니면 미국 제조사에서 하시던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9.3달러가 경쟁사니까 9.3달러에 맞춰서 마진 조정해가지고 조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9달러 미만으로 팔린 기간이 훨씬 많아요. 그럼 얘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상품인데, 처음 들어가는 상품이 와서 9달러에 팔고 있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그죠?
최저 가격은 1.14달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팔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14달러에 팔렸대요. 그리고 9.3달러가 최고고,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 평균 가격인 이 한 5달러 내외가 아마 가장 근접한 평균치일 것 같아요. 그 5달러에서 머물렀던 시기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정도로 하는 게 약간 보수적으로, 우리가 1달러에 팔 수는 없잖아요. 제조시설 막 이렇게 억만 개 만드는 제조시설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 판매하는 거를 약간 목표로 삼아서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아마존이라고 있죠. 초록색이 아마존이라고 있어요. 저런 상품은 여기 보시면 이 상품은 초록색만 있죠. 초록색은 아마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상품을 경쟁 상대로 찝었는데 그게 아마존이다. 그 상품 들어가지 마세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마존이 갖고 있는 가격, 그러니까 구매력,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첫 상품에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그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방금 전에 보셨던 파란색 줄은 우리 같은 일반 셀러고, 그게 뭐 제조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 셀러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록색은 아마존이 파는 거거든요. 초록색 라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진입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경쟁자 분석할 때가 꼭 파악을 해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판매 이력까지 확인을 했고, 가격도 역대 어떻게 가격 이동이 있었는지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쟁자 분석을 하는데 가격이 최고 가격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조달을 하면 나중에 원래 가격으로 얘가 떨어뜨리면 제가 가격 경쟁력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또 현재 최저 가격에 있을 때, 아, 이 상품은 내가 마진이 안 난다라고 오해를 하고 평균 가격으로 회복했을 때 제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고, 아까 전에 시세도처럼 이렇게 미친듯이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은 약간 좀 애매해요. 그런 상품 저도 처음 봤거든요. 1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품은 웬만하면 저는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런 이동을 좀 보시면서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 가격이 나와 있다 라고 하시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보셨다면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이제 요즘 들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이 상품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판매하고 있는 키워드를 내가 찾아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롱테일을 분석해가지고 판매량을 끌어올려서 얘 BSR을 내가 차지하면 그 정도 판매량 내가 확보하는 게 가능한데, 롱테일을 안만 찾았다고 해서 똑같은 상품을 팔면 옛날에 팔리고 있는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지, 새롭게 들어온 놈을 구매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다만 똑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어딘가 개선점이 있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제일 경쟁이 심한 카테고리가 서플리먼트 시장이에요. 건강보조식품. 그 중에서도 가시니아 캄보지아라고 하는 성분이 가장 경쟁이 심해요. 가시니아 캄보지아는 지방을 분해해주는 거래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가시니아 캄보지아라고 하는 상품은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아마존 초이스고 쟤는 베스트셀러죠. 가시니아 캄보지아가 얼마나 판매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초이스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을 거고, 베스트셀러를 한번. 얘가 헬스 하우스홀드에서 259예요. 헬스 하우스홀드 259. 한 달에 12,000개 팔리는 거죠. 경쟁이 심할 만하죠. 한 달에 12,000개 파니까. 저기서 1등 하면 12,000개 팔 수 있어요. 12,000개인데 개당 17달러잖아요. 저 수치가 259등일 때 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다 합친 숫자 12,000이라는 거. 네, 어떻게? 전체 순위 259위 순위면은 저 정도 판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1등은 더 훨씬 더 많이. 1등은 훨씬 많이 팔겠죠.
훨씬 많이 팔려. 아무튼 뭐지? 내가 뭔 얘기 하려지? 아, 그래서 17달러니까 한 월 매출이 얼마일까요? 제가 산수를 못해서 회계사를 건뒀기 때문에 아무튼 얼마를 팔 거 아니에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런 이거는 그냥 별도로 알아두세요. 서플리먼트 시장은 경쟁이 워낙 심한데 저게 17,000개가 13,000개 뭐 팔린다고 해도 그 중에서는 3,000개 정도는 무료로 배포하는 거예요. 쿠폰을 이제 공짜 쿠폰을 주고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팔아서 그래서 1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걔네는 그걸 마케팅 비용으로 보는 거죠. 만 몇천 개가 팔리면 그 중에 몇천 개는 그냥 마케팅 비용으로 떨고 만 개를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저게 저도 옛날에 하려고 이제 봤었는데 원가가 1달러예요. 1달러. 만 개를 제조를 하면 원가가 1달러 미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1달러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병이랑 캡슐에 넣는 거 다 포함하면 1달러 정도 나와요. 17달러로 하면 당연히 걔네는 마케팅 비용을 그 정도 써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무튼 개선 가능해 뭐 때문에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니아 캄보지아가 뭐 저런 상품이 있는데 가시니아 캄보지아가 이제 아까도 보셨듯이 상품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데서 원료를 받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원료를 이렇게 조달해가지고 그걸 포장만 뭐 미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바로 캡슐에 넣어가지고 병에 넣어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가시니아 캄보지아가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뭐 우리나라에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비타민 C 파는 데가 뭐 고려온다는 데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데가 나타나서 우리 원료는 영국에서 나와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영국에서 나오나 중국에서 나오나 제가 생각할 때 똑같아요. 비타민 C 원료는 그 원유에서 나오잖아요. 원유에서 비타민 C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비타민 C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는 원유가 아니라 실제 과일이나 이런 데 과일이나 채소 같은 데서 비타민 C를 추출한 걸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비타민 C 원료를 해서 파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건 영국이에요 라고 하는 놈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 과일이나 채소나 그런 데서 추출한 비타민 C예요 라고 하는 놈들이 이런 개선이 가능하잖아요. 가시니아 캄보지아도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은 그런 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품이지만 디자인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뭐 들어가는 성분을 바꾸셔도 되고 기능을 바꾸셔도 되고 한데 개선 가능한 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선을 하신 다음에 판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왜냐하면 개선을 하려면 특정 상품을 이렇게 제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면서 그 개선하는 건 솔직히 좀 전 약간 제 입장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대로 해서 팔아본 다음에 이게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이 되시면 버전 2를 만드실 때 개선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미 내가 판매될 걸 알고 거기다 투자하는 거는 무책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판매량까지는 보세요. 근데 판매 분포 보시는 분 많이 못 봤고요. 판매 이력도 보시는 분과 안 보시는 분이 있는데 다 좋다요. 근데 개선 가능한 여부가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을 파는 거는 꽤 차이가 커요. 왜냐면은 개선 가능성이 없는 상품이라면 이게 이미 상품 주기를 어느 정도 거친 거거든요. 아마존에서도 상품 주기가 있어요. RA 상품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로 상품 주기를 보고요. PA 상품 같은 경우는 18개월 정도로 상품 주기를 보거든요. 근데 이미 상품 주기를 어느 정도 거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팔리는 상품이네 라고 인지하는 순간 상품 주기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 정도에 온 상품이잖아요. 그 상품을 저희가 조인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훅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선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면 그걸 저희는 벗어날 수가 있는 다시 성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여서 꼭 이런 걸 파악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진입하실 때부터 개선을 해서 들어가시란 말이 아니에요.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이 상품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아마존에 팔아본 다음에 시장이 존재하는지 실제 판매하는지 보신 다음에 두 번째 물량부터 혹은 그 이후 물량부터 개선된 상품을 집어넣으란 말이지 처음부터 개선해서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